안녕하세요. 해커스텝 스토크의 손승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역시나 10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우리 문제가 총 또 7문제가 자료실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자료실 들어가셔서 문제 우리 7문제 다운받으시고 나서 풀어보시는 거. 그런데 그냥 풀어보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시간을 한 8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좀 맞춰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저희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구나 절을 가지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빈칸, 구나 절을 가지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에서의 빈칸 위치는 지금처럼 첫 번째 문장,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그다음에 이제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이제 빈칸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저희 이제 뭐가 될 가능성이 크냐,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나와 있는 상수 정보를 통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다면 앞쪽에 나와 있는 또 상수 정보를 통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그 아이는 주제 요지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이제 답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죠.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후니까 수식하는 구조가 될 거고요. 블랭크한 사람들은요. 자,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제 또 이 구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독해에서 좀 많이 나오는 구조죠. 소위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find라든지 또는 think라든지 make 또는 consider deem이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think, find 하게 되면 생각하다, make 만들다, consider, deem 여기다. 이런 동사들 다음에 지금처럼 it이 떠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 뒤에 투동사 뜨게 되면 이때 it을 소위 가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 이하를 진짜 목적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라고 보죠. 그래서 가목적어 해석 주지 않고 이 자리에 누구를 끌고 옵니까? 그쵸, 진짜 목적어를 끌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블랭크한 사람들은요, 생각할지 몰라요. 뭐를요? 목적 끌고 옵니다. 개인의 어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즉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런데 바로 누구보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건 결국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블랭크를 연결하는 것 같고요.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개인적인 어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제 요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뒤쪽 내용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조언이 있죠. 자,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조언이 자주 이제 나오게 되느냐? 반드시 좀 공개적으로 좀 선언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뭐를 선언해야 되냐? 약속을 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에 대한 약속이냐? 소위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약속적인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좀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이 많이 자주 이제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어떤 이런 목표를 좀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공개적인 어떤 이런 선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 왜 이런 조언이 나왔을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람들은요, 자, 지금 보니까 또 가목적, 진목적 패턴이 또 보입니다. find 다음에 뒤에 it, 형용사, 그 다음 뒤에 투동사 뜨다 보니까 it을 가목적어, 투동사 이하 진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또 이렇게 끌고 오죠.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 목적 끌고 옵니다. 즉 공개적인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약속인 거죠. 즉 뭐보다 사적인 약속보다 공적인 약속을 깨는 것이 더 힘들다 또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조언에 대한 또 뒷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위 조언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는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선언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런 전략이란 뭐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좀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약속을 하는 또는 선언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요. 가장 또 효과적일 거예요. when, 뭐 할 때, 실질적으로 뭡니까? 소위 관심을 가질 때,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조금 더
효과적이다 또는 가장 효과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를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소위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쉬울 수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뒤쪽인가 소위 뭐겠습니까? 어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줘라. 나 이런 어떤 목표를 이룰 거야라고 하는 어떤 공개적인 선언. 그런데 왜 그런 선언을 해야 되느냐? 소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관심을, 즉 하시면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care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는 concerne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좀 가장 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연결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어 문제는 보기를 먼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죠. 이번은 선택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어 문제 푸실 때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연결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먼저 보기로 나와 있는 이 연결어의 프레임을 확인하시고 나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을 해석하신 다음에 맞는 프레임을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안 보여? 그럼 지문 전체를 다 보셔야 될 거다. 우선적으로는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우선 A번에 보시면 alternatively죠. 우리 alternatively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가 되면서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추가적인 대안이나 가능성 제시 프레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뭐 저기 가는 방법에는 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무슨 얘기? 지하철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alternatively라고 하는 대신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가능성이나 대안 제시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보시면 as such입니다. 우리 as such는 그러한 이유로가 되다 보니까 소위 원인과 결과로 연결이 될 거고요. C번에 in other words죠. 우리 in other words라든지 또는 namely라든지 또는 put another way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뭡니까? 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아이들은 저희 앞뒤 내용을 보실 때 정말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로 똑같은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보셔야 될 거고. 마지막에 이제 watch more입니다. 우리 watch more는 소위 이제 게다가, 첨가가 되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라는 프레임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앞뒤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실은 이제 앞뒤 문장만 봐서 내용을 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어떤 전체 확인을 좀 우리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미도락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 노인 생활 커뮤니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당신은 세 가지 아파트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는요, 뭐가 있느냐. 소위 이 편의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상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하고 뒤쪽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소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위 개인의 맞춰진 그런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아이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겠느냐? 보시면 결국 이런 거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커뮤니티, 소위 이제 노인 어떤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앞쪽 보시면 이 커뮤니티에는 많은 어떤 편의시설이 조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뒤쪽에서는 개인에 맞춘 그런 어떤 웰니스 프로그램을 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야기의 프레임은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이런 프레임이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첨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뒷내용이 앞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야 된다.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죠. 앞쪽에는 편의시설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뒤쪽에서는 소위 개인의 어떤 맞춤 그런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이의 프레임은 바로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이런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갈 수 있는 연결은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그렇죠. 첨가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프레임은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라는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첨가로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결어들도 중요한 건 뭐냐? 보기를 먼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거다. 또한 중요한 건 또 연결어
그대로의 어떤 뜻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반드시 소위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뭐에 대한 판단, 그렇죠? 주제, 중심 소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저희가 이제 A, B, C에 대해서 골라주셔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의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소재,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애와 관련이 없는 거를 A, B, C에 대해서 골라주셔야 될 겁니다. 자, 우선 우리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보장해 주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의 어떤 이런 자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니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딱 보니까 그렇죠. 소재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생물 다양성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뒤쪽 내용도 다 이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나와줘야 되겠죠. A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그죠? 생물 다양성에 단일 파괴, 즉 가장 큰 단일 파괴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농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B번에 보시면 수세기에 걸쳐서 농부들은요, 좁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식량 생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부 식물들을 좀 좁혀오고 있다. 즉 식물 어떤 이런 생산을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C번에 보시면 바로 이 네 가지 식량 작물에 집중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네 가지 작물이 바로 뭐냐? 밀이나 쌀이나 감자나 옥수수 바로 이 네 작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다? 줄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줄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생태계의 어떤 이런 생물 다양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또 구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 지금 또 나오죠. make, 그다음에 it 형용사.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투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고 for 앞에 지금 to 동사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식량이 아닌 작물이라고 하는 이런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목적격이 될 거고요. to 동사 앞에다가 소위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 쓰게 되면 얘네들 역할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뒤에 나인 동사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for를 뭔가를 위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아이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즉 survive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즉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작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감소시켰다. 뭐를? 생태계의 어떤 이런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켰고 그러다 보니 바로 즉 식량이 아닌 작물들이 소위 생존하기 더 어렵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it 가목적어 for이야 쭉 진짜 목적어, 목적격 for 이렇게 끌고 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D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농작물 어떤 이런 생산량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에 의해서? 바로 이 지구 온난화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죠. 아까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파악했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소재.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생물 다양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어떤 뭐 단일 파괴자에 대한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뒤쪽 보시면 바로 이제 뭡니까? 일부 식물에 대해서 소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생물 다양성이 소위 낮아지게 되는 상황. 또한 C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몇 작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뒤쪽 보시면 소위 이제 생물 다양성을 또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생물 다양성에서. 하지만 D는 생물 다양성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단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소위 이 농작물의 산출량이 또는 수확량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 잡았던 생물 다양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의 문제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심 소재, 주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걸로 가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독해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다른 유형들 같은 경우는 남들은 이제 기본적인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우리 추론이라는 건 정말로 지문 내용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지문 내용에 근거가 돼서 과연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봐줘야 되는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석이 필요할 거고요. 해석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즉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단어적인 부분이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어휘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론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줘야 될지 상상의 나래 내지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내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부분들 소위 통념의 근거가 돼서 추론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또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1차 추론으로 끝나야지 그 1차 추론한 거를 바탕으로 2, 3차에 추론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바로 어떤 것이 결과물로 나오게 됐느냐? 많은 오염 물질의 어떤 방출이 결과물로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result in 그 다음에 result from까지 한번 잠깐 볼게요. result in은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되죠. 하지만 result from은 앞에가 결과, 뒤가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산업혁명이 옴으로 인해서 또는 산업혁명의 어떤 이런 출현 도래로 인해서 많은 오염물질의 어떤 방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뭐 공장이나 또는 어떤 이런 발전 시설 내지는 어떤 내부 어떤 이런 소위 이 내연 기관 같은 것들, 즉 자동차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수백만 톤의 어떤 이런 오염 물질을 이제 매일 좀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오염 속에 있는 어떤 이런 화학 물질,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이나 또는 질소 산화물과 같은 어떤 이런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랑 섞이게 되느냐? 소위 물, 즉 구름 속에 있는 이 물과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다 보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구름들이에요. 그런데 뭐로 채워진 구름들이냐? 소위 이렇게 산성 어떤 물방울로 채워진 이 구름들은요,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소위 뭡니까?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 하기 전에? 바로 이 독성이 있는 물질을 소위 덤프니까 뭐겠습니까? 버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산성비로 내리기 전에.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소위 산성 물방울을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즉, 이 산성 물방울을 버린다라는 게 될 텐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산성비가 내리기 전에 사실 이제 뭐겠습니까? 쭉 장시간 갈 수가 있다 또는 장거리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기 좀 볼게요. A. 자동차가 주요 원인이다 또는 어떤 뭐 소스니까 뭐 원천이겠죠. 즉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자, 보시면 아까 우리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물론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에는 어떤 이런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독성 물질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이 아이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여러 어떤 원인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만 하나 쏙 뽑아서 얘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또한 B번에 보시면 오염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뭐 전에 소위 이런 어떤 산업화 전에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즉 앞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였죠. 소위 산업혁명이 오기 전에는 오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오염물질이 나왔다라고 해서 산업화가 있기 전에는 오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네라고 하기에는 정보적인 부분이 또 역시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C번에 보시면 바로 이 뭡니까? 이 질소 산화물의 어떤 형성 같은 경우에는 구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부분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단지 질소 화합물이라고 해서 그냥 예적인 부분, 소위 어떤 이런 독성 물질이나 어떤 예적인 부분으로서 나와 있지 질소 산화물의 어떤 이런 형성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소위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염이 있던 곳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아까 보시면 바로 이 산성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뭐였습니까? 우리 마지막 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성 어떤 물방울로 채워진 이 구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통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뭡니까?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또한 뭐 하기 전에 바로 이 독성 있는 어떤 이런 물질을 소위 버리기 전에 바로 이 독성 있는 물질을 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소위 산성비를 내리기 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산성비가 내리기 전에 결국 뭐겠습니까? 장거리를 이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소위 오염원에서 바로 이 산성비가 내리는 곳은 사실 뭐다?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거리를 이동하고 나서 산성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정확한 근거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론에 대한 답은요. 반드시 지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바로 그 아이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D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correct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방법. 물론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보실 때 전제 조건은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보기를 보셨을 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죠.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correct 문제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텍스트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쓴다?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쓴다. 즉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지문에 또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correct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만약 그 보기의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이제 그런 거 찾아서 딱 문제 풀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보기 전체가 다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는 바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죠. 바로 이 알파인 이 호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알파인 호텔은요. 바로 스키 장비를요. 소위 유료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제공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이 어디가 나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실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지금 바꿔 쓰고 있네요. 아까 우리 스키 기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equipment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시면 유료로 제공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료로 제공을 한다. 바로 이 부분을 여기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죠. B번에 보시면 10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누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숫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0 무조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우리 B로 갑시다.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호텔이 운영되어 오는 어떤 그런 기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 10년 넘게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스키 강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C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C번에 보시면 바로 이 그라스타드라는 곳에다가 2호점이라고 할까요? 2호점을 오픈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역시나 또 누구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라스타드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를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라스타드라고 하는 곳은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그라스타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오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뭡니까? 2호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D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D번에 보시면 소위 1년 내내 소위 뭘 한다는 겁니까? 그룹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일을 하게 돼요. 할인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나 봤더니 마지막 줄 보시면 이제 할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D로 가보죠. 자, 그런데 할인을 해주는 조건은 뭐냐? 그룹 할인이라기보다는요. 소위 뭐겠습니까? 이 호텔 웹사이트에서 바로 뭡니까? 예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뭐 전에 9월 30일 전에 이 호텔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을 경우에 할인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룹 할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가게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커렉트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보시면 장비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기어라는 단어를 아까 보시면 이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equipment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거라고 하는
하는 거. 그래서 평소 문제를 푸시면서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는 표현들을 좀 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문 2문항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지문 2문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유형별에 따른 접근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답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1지문 2문항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문 전체를 가능한 다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에 따른 어떤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겁니다. 지문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시간 부족해서 저희가 이 35문제 40분 안에 문제 다 풀고 마킹까지 끝내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거,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거다. 우선 지금 6번 문제는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필자가 뭘 하려고 하느냐 주제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뭐겠습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우리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하실 건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쓴다?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설사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지문에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항상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우선 주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쵸. 소재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소재 파악해 주셔야 될 것이고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거냐. 중요한 거는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내용으로 뽑으셔야 될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해주는 통합적인 어떤 그런 보기로 좀 가져야 될 거다. 자, 우리 소재 파악하기 위해 한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농업 체계에서 어떤 영양소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다라고 하는 거, 토양 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지문의 어떤 소재의 부분은 토양 구성에 대한 좀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자, 그러면서 그 뒷내용을 봤더니 이런 얘기죠. 비옥한 토양은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저장을 좀 해줘야 돼요. 적절한 양이죠. 즉 광물질, 그 다음에 유기물질의 어떤 적절한 양을 좀 포함을 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식물이 소위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토양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비옥한 토양이 어때야 되는지. 그럼 또 뒤쪽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건 또 역시나 토양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바로 이 비옥한 토양은요, 또한 정확한 이런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뭐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물이나 어떤 이런 공기들이 좀 잘 소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토양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한 그 토양이 어떤 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옥한 토양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양을 좀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물이나 또는 공기 같은 것들이 좀 잘 흐를 수 있도록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정확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일단락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바로 이 어떤 이런 비옥한 토양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뒷단락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토양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필수적인 영양소들 중에서 자, 우리 어부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뭔가의 중에서라는 뜻이 되지만 뭔가 의의 뜻으로 이제 쓰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문구에 나왔을 경우엔 그때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토양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토양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앞쪽에 얘기했던 어떤 비옥한 토양을 얘기를 하겠죠. 바로 이런 비옥한 토양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필수적인 영양소들 중에서 바로 이 질소가 바로 뭡니까? 가장 많은 양이 좀 요구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옥한 토양을 이루고 있는 또 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주의문으로 우리 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거냐. A번에 보시면 농부들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다. B번에 보시면 바로 이 식물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토양 어떤 조건, 그런데 이상적인 토양 조건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how to 동사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소위 농작물을 기르는 방법, 그런데 상당히 영양분이 많은 농작물을 기르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D번에 보시면 명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토양에서 발견되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명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까 보시면 뭐였습니까? 비옥한 토양이라는 건 어때야 되고요. 바로 그 비옥한 토양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또 하나들 또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으니까 답일 수 있는 건 뭐다? 답은 그쵸.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바로 식물에 있어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이런 조건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즉 특히나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바로 토양의 어떤 이상적인 조건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이제 7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질소는 바로 돕는다. 그런데 식물이 뭘 하는 것을 돕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do에 대한 목적어가 what이죠. 그죠? 의문사 보니까 자꾸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질소는 식물이 뭘 하는 것을 돕느냐. 자, 그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지를 저희가 지문에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질소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사실 이제 어디 쪽에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질소. 우리 아까 확인했었습니다. 그죠? 질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문제 뜻이 뭐였습니까? 질소는 식물이 뭘 하는 거를 돕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표현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를 봤더니 식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바로 질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질소는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로 질소는요, 엽록소의 어떤 주요 원소거든요. 또는 요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엽록소는 바로 뭐냐 하면은 식물이 뭐 할 수 있게끔 하게 한다는 겁니까? 소위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엽록소의 어떤 이런 주요 소위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질소는 바로 식물이 뭐 하는 거를 하게끔 도와줄 수 있겠느냐? 바로 뭘 하게끔? 지문이가 바로 뭐겠습니까? 소위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로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실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셨을 때 바로 이 소위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결국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광합성을 지문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런 화학적인 과정을 좀 수행할 수 있게끔 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화학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오늘도 또 역시나 또 좋은 문제 함께 했습니다. 영상 한번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